네, FOMC 앞두고 뉴욕 증시도 경계감이 짙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 추이를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0.95% 내린 것을 비롯해서 S&P 500이나 다우 지수 모두 좀 각각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의 반등 또 이날의 하락, 9월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을 계속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계속해서 짚어봤지만 이번 FOMC에서 결정될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1%포인트 인상의 울트라 스텝까지 우려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월가 전문가의 분석 먼저 들어보시죠. I think if you go back to the last essentially Fed speak from Jerome Powell, he basically was ultra hawkish. And I think in the questioning is really what the questioning is going to be tomorrow, which is if and when the recession materializes, what is the position of the Fed at that point in time? 네, 시장의 예상처럼 0.75%포인트를 올린다고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즉시 3에서 3.25% 수준이 됩니다. 2008년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좀 8%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에 비롯해서 또 아직까지는 탄탄한 고용 시장을 감안할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코앞까지 이런 우려들이 다가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을 자신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프트 랜딩은 고용 시장의 안정은 좀 안정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하게 볼 부분은 고용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실업률인데요. 통상 실업률이 증가하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보기 때문인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7월에 3.6%, 8월에 3.5%를 기록하고 9월에 3.7%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오른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실업률이 5%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연준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고민을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5%라는 수치가 연착륙과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 사이에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를 넘길 거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이 5%를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원크는 내년 말까지 실업률이 5%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앞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 역시도 연준이 예상과는 달리 실업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연준이 보이고 있는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사실은 실업률 나아가서는 이 경기 침체의 위험을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5%를 넘어서 6% 전망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채금리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기물인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간 19일에는 장중에 이 역전 폭이 46bp까지 벌어졌습니다. 2000년 3월 이후 2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현상 역시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단기 국채의 금리는 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 장기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톰 이사의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설립자는 국채금리 역전이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면서 몇 분기 안에 경기가 위축될 것 같다는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뭐 중요도도 중요도지만 지금 이 기자 말한 대로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할 시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증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경기 침체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가 월가 예상치를 좀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페덱스 주가는 물론이고 증시 전체를 좀 끌어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보통 페덱스의 실적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에 잣대로 좀
인식이 되는데 배송 물량이 많으면 화랑이고 반대로 적으면 위축이 됐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네. 페덱스는 당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물류 규모가 감소했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좀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네. 포드도 이날 12%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부품 가격이 올라서 분기 영업이익이 10억 달러 정도 줄 것이라고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증시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단순한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30% 정도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고 40% 이상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기업 실적이라든지 장기 시장 전망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월가의 투자 조언들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떤 조언들 나와 있을까요? 조금 비슷한 조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억만장자 투자자로 꼽히는 레온 쿠퍼맨은 많은 것을 좀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가격이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당분간 좀 지수 전체가 상승할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 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날 나온 월가의 투자 의견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JP 모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를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3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이 시장에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키뱅크 역시도 이 원유 업체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한 25% 정도 있는 163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다른 업체보다 시추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한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 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